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0단기 토익 LC 유정현입니다. 여름방학 맞이 토익 LC 학습 전략을 세우고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토익에 특히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공부를 해보면서 LC라는 영역은 조금 이렇게 생각만 하면 좀 답답하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미뤄두고 문제를 풀고 틀린 개수 확인하고 넘기고 뭐 이렇게 되기 쉬운 영역이 되긴 하죠. 아니면 공부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냥 RC하고 짜투리 시간에 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점수가 안 오르네. 이럴 수 있는 영역이 또 LC예요. 여러 가지 준비가 또 사전에 필요하기도 하고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귀로도 들어야 되고 눈으로도 봐야 되고 뭐 따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부담부터 먼저 느끼고 아예 손을 안 대기도 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알고 계시죠? 조금만 하면 점수가 수직 상승, 폭발할 수 있는 영역이 LC라는 거. 그러니까 절대 시간은 여러분께서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떤 방법으로? 알맞는 방법으로. 자, 토익 LC라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 전략을 세우면서 한번 파트별로 좀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토익 LC의 파트 1, 2, 3, 4라는 게 어떻게 분리가 되고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토익의 그 4개 파트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좀 분리를 할 때 첫 번째 어휘와 표현의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4개 파트가 다 LC는 맞지만 보통 Part 1의 3개와 Part 2, 3의 3개와 Part 4의 3개로 이렇게 4개 파트가 3개 영역으로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죠. Part 1은 사진을 보면서 그 묘사한 표현들을 잡는 건데 Part 1은 다른 파트에서는 좀 쓰이지 않는 Part 1에서만 쓰이는 Part 1스러운 표현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얘는 동사들도 그렇지만 명사들도 이런 단어가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Part 1에서는 또 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Part 1스러운 표현들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사만 봐도요. 뭐 span, 어디 위를 가로지르다 뻗다. 이렇게 다리가 물 위에 걸쳐 있거나 뻗어 있을 때 답으로 됐던 동사고 secure 같은 녀석은 특히 tie, 묶다라는 녀석 대신에 꿰차고 최근에 들어오면서 많이 들리는 그런 동사죠. 그리고 명사도 보면은요. 선반이라고는 하지만 shelf 말고 이렇게 걸쳐두거나 걸 수 있는 선반 rack. 아니면 우리가 상자라고 하는 녀석이 박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carton 이런 단어 혹은 경사면 그죠? 뭐 트럭에 짐을 올리거나 아니면 건물 들어갈 때 계단 옆으로 있는 그런 경사면은 또 ramp 이런 것들이 토익에서 Part 1의 세계에서 유난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새로운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도 Part 1스러운 표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것들이고요. Part 2, 3는 토익 LC의 가장 핵심,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용어들이 딱 많이 나오는 문어체보다는 구어체 표현들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회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Part 2와 3 영역이고요. 2의 고 질문 답변 짝꿍이 조금 확장된 것이 Part 3 대화다. 아니면 Part 3 대화의 일부가 그대로 Part 2 질문답으로 짝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연결을 하죠. 그러니까 표현이나 상황이 계속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Part 2에서 Did you have a chance to review the applications? 지원서 검토할 시간 있었니? 라는 질문을 듣고 답에서 나 preparing my presentation 준비하느라고 busy 바빴어. 그러면은 리뷰 못했다는 얘기구나 하고 답으로 할 수 있듯이 Part 3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앞뒤에 연결이 되면서 지원서 지원자에 대한 대화로 쭉 전개가 되기 쉽죠. 그래서 표현 상황 다 겹치더라. 만약에 토익의 LC 영역을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2, 3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Part 4도 상황이 겹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Part 4는 아무래도 한 명이 여러 명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다소 좀 딱딱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게 되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문어체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공항에서 나올 수 있는 멘트인데요. All passengers should proceed to gate 3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을 때 proceed to? 이거 뭐지? 무슨 뜻이죠? 전진하다, 진행해 나아가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외우잖아요. 근데 이게 Part 2, 3 같았으면 그냥 가다 이렇게 말했을 것을 이런 상황에서는 proceed to라는 표현으로 굳이 조금 딱딱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 조금 더 딱딱한 문어체 표현들이 쓰일 수 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나뉠 수 있다죠. 그래서 1, 2, 3 영역, 4 영역을 따로따로 분리하면서 여러분께서 표현을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듣기를 하는 영역에서는요. 듣기 문장은 딱 둘로 나뉘죠. 단문과 장문. 그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많이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들을 때 그럼 나는 이 1, 2 같은 단문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 짧지만 그 와중에 나는 또 꼼꼼히 예, 특히 끝단어 하나 때문에 오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끝단어 하나 때문에 정답에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더더군다나 휙 지나가는 속에서 내가 뭔가 잡아내야 되니까 순발력이 많이 요구가 돼요. 자, 반면에 장문인 3, 4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꼼꼼히 다 들으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다 듣고 나서도 답으로 연결하기 힘들 수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 한 개의 지문 속에서 답 3개를 골라내야 되는 게 우리가 3, 4에서 할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3군데 강, 그렇지 않은 부분 약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탁 그 중에서 골라내는 게 중요하겠다. 흐름을 타면서 동사 위주로 잡다 보면 문장의 청크에서 내용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 들을 때, 자, 풀이 방법은 분명히 어떻게 나오나요? Part 1 같은 영역도 눈과 귀에 좋아해요. 3, 4도 눈과 귀에 좋아하죠. Part 2만 오롯이 귀로 집중해서 듣더라. Part 1은요, 들려지는 순간 주어를 딱 귀로 잡고 눈으로 딱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위치를 확보해야 되겠죠. 속어법 절대 활용하면서 풀어야 되고요. Part 2는요. 내가 귀로만 의존을 하지만 일단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러면 뭐 문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 잡는 거죠. 특기 중에서도 역시 동사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잡고 문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답을 골라내는데 이때도 속어법은 절대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Part 1, 2는 오답의 원리가 그래서 많이 강조가 되죠. 자, 3, 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요? 눈과 귀의 합작이다. 이 얘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질문 보기를 미리 읽어서 내용을 있는 대로 미리 짐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눈으로 문제지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근거 문장을 귀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 내가 질문에 suggest 보고 있는데 지문 속에 let's, suggest 패턴 나오는구나. 뒤가 답이겠구나. 그래서 절대 위치 확보가 많이 강조가 되고 그 위치는 눈으로 도와줘야 정확하게 확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이 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이런 요소들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리뷰 방법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각 점수대별로 본인에게 약한 파트별로 리뷰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파트 1 같은 경우는요. 받아쓰기 방법. 그러니까 파트 1, 2 같은 단문들은 한 문장이 탁탁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한 문장을 듣고 스탑하고 들리는 대로 기록하는 받아쓰기를 하고 눈으로 맞춰볼 때 정확하게 내가 어떤 소리를 잡고 못 잡고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쓰기 방법 아주 좋고요. 특히 문제 풀고 이제 채점하고 틀렸죠? 틀린 번호에서 이게 정답이었구나 해서 그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거는 내가 엉뚱한 문장을 골라냈어요. 근데 Part 1의 세계는 특히 오답 문장도 다음 달에 정답으로 나올 수 있고요. 오답이 또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반복도가 높기 때문에 틀린 한 개 번호에 정답과 오답 문장, 그 2개 문장을 여러분들의 오답 노트나 아니면 외울 부분으로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Part 2도 받아쓰기 강조되는 건 똑같아요. 받아쓰기 강조인데 특히 이 중에서는 틀린 번호에 내가 고른 답 필요 없고요. 질문과 답을 짝지어서 질문답 세트들이 쭉 많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겠죠. 자, 3, 4 리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3, 4 리뷰는 정말 지문별로 이렇게 골고루 하나씩 틀리게 되면 그 하나씩 틀려진 지문들을 다 꼼꼼히 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 보기 해석을 우선 다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눈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눈으로 내가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나 그걸 꼭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문제지를 눈에다 놓고 해당되는 지문을 들으세요. 틀린 번호에 근거 문장을 귀로 꼭 한번 잡는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그래서 귀로 내가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지문을 눈으로 쭉 해석이 되는지 점검하셔야 되겠죠. 모르는 표현 없게. 그리고 해당 지문을 혼자서 한 3번 읽고 음원 틀고 같이 따라 읽기. 그래서 장문은 여러분들 3, 4는 절대 따라 읽기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읽고 음원 틀고 성우랑 같이도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따라 읽기를 정말 하루에 2개 지문씩 3, 4 합쳐서 꾸준히만 해주시면 내 입에서 속도가 빨라지고 발음이 잘 되는 것처럼 귀에서도 잘 잡혀요. 강조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나 4는 나름의 스토리가 있죠.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이런 부분들은 또 쓰면서 기록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한 파트만 먼저 집중적으로 리뷰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시작하시는 단계라면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틀린 문제들을 내 걸로 소화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더 시간이 가고 여름이 끝나게 되면 더 초조해질 거예요. 날이 서늘해지면서. 그죠? 분명 나는 이 여름에 여름방학 때 토익을 끝내겠노라. 이 각오를 가지고 또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덤비면 분명히 단기간 안에 토익 대박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토익 대박을 기원하고요.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